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올해 코로나19와 역대급 최장 장마 때문에 다들 지쳐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택배기사분들은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대부분 과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택배기사분들 가운데 12분이 과로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염 예방과 비대면 쇼핑을 선호하면서 택배업은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바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 택배업계와 우체국 택배가 택배기사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내일 금요일 하루를 택배 없는 날로 정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 8월 17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은요. 휴일이긴 하지만 택배업은 택배 근무는 정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일 택배 보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택배기사분들 우리 모두에게 고마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휴식을 전해드리고자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하늘이 좀 흐린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을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장맛비가 쉬어가는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난 뒤 습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대전의 기온은 25.9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천안 32도, 세종 33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습하고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진과 서산, 태안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과 대전, 세종의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32도, 세종 33도, 대전과 눈산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31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아침까지 안개가 끼면서 서해대교 등 교량을 지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모레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장마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앞섰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지쳐 있잖아요. 이런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달래주고자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이 여름 휴가철에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지 못해서 우울증이 더 높아졌다는 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물난리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 보니까 휴가 기간에도 그냥 집에 머물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에 이어 이제는 장마 블루라는 유행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장마철에는 계절성 우울증 중에 하나인 이 장마철 우울증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장마철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는 달리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잠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집에 있더라도 좀 분주하게 움직이려고 노력도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우울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장마가 정말 이제는 그만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아침 가족 여러분과 함께 눈부신 햇살과 파란 하늘의 풍경을 사진 사연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죠? 네, 장마 노노노노노. 제가 받아야 돼요? 네, 받아주세요. 노노노노노. 예, 햇살 가득한 풍경으로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노노노노 하니까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자동차 와이퍼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또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정말 비야 그만하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네. 저는 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뽀송뽀송하게 예쁜 옷 좀 입고 이렇게 피크닉을 떠나고 싶어요. 돗자리 깔고 맛있는 도시락도 싸서 이 맑게 갠 하늘을 보면서 이 사진도 한 장씩 찍어보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이은주 좋아요. 리포터도 그렇겠지만 저도 네. 좀 시원한 여름 원피스를 나들이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 고이 모셔두고 있거든요. 네. 하루빨리 장마가 끝나서 예쁜 원피스 입고 나들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도 또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피서지와 같은 명소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 보령에 다녀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해수욕장과 또 석탄 박물관, 화렵수가 가득한 자연 휴양림에서 정말 더위를 싹 잊고 왔습니다. 여름이라서 더 좋은 보령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매섭게 비를 쏟아내던 먹구름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찾아온 여름.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아 충남 보령으로 향했습니다. 해변의 여인 야야야야 바다로. 이 여름을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보령에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떠나볼까요? 기다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보령의 보물. 머드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보령 머드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여기 뭔가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신나는 분위기가 막 느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여기는 이제 한번 둘러보시면 한눈에 다 보령 머드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세기의 미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 유지 비결이 바로 머드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보령 머드가 최고로 손꼽히고 있죠. 서해안 갯벌이 이제 세계 5대 갯벌로도 이렇게 널리 유명한데 축제에도 활용을 하고 다양한 이제 산업적인 이런 방면으로도 진출을 해서 다양하게 아무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령 갯벌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갯벌은 다른 바다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령의 머드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해산이라든가 뭐 캐나다나 이런 미국 쪽에 있는 그런 그 머드 성분보다도 훨씬 좋은 성분도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서 또 이것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또 98년도에 그 머드 축제도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죠. 머드 분수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진흙에 온몸을 적실 수 있는 보령 머드 축제. 어느새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는 아쉽게도 안전을 위해 온라인 축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98년도 1회 거부터 올해가 이제 23회거든요. 그래서 23회 거까지 총 역대 공식 포스터를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와, 이거 뭐 외국인 사진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축제가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참가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재밌게 연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가 온라인으로 쏙! 지난 7월 17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온라인 보령 머드 축제는 누적 조회수 140만여 회를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머드를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또 온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대천 해수욕장의 여러 가지 낭만과 추억을 이렇게 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놀러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땡볕 더위에 땀을 식혀줄 보령 석탄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이 폐광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석탄박물관에선 근대 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 산업의 역사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곳을 보니까요. 처음 보는 장비들도 많이 보이는데 네. 여기 어떤 곳이에요? 70, 80년대에 있었던 석탄 탄광들의 장비를 전시해 놓은 석탄 박물관입니다. 석탄 박물관이요? 예, 예. 그럼 이곳이 실제로 석탄을 캐던 그 곳인가요? 예, 여기가 이제 보령의 석탄을 캤던 탄광 자리에 건립이 된 석탄 박물관입니다. 또 서늘한 바람도 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죠? 저희가 이제 실제 갱도랑 관으로 연결을 시켜놔서 그 갱도의 찬바람으로 여름에 냉방을 하고 있어요. 국내 주요 석탄산지였던 충남탄전의 탄광 발달 과정부터 작업 환경, 장비까지 생생한 현장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며 석탄 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석탄을 이렇게 물로 개서 틀에 넣어가지고 망치질을 직접 해서 연탄을 만드는 장면이고요. 이쪽은 여러 가지 22공탄이 자동적으로 생산이 되는 그런 연탄 만드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탄박물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여기로 내려가면 그럼 네. 갱도로 내려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이게 지금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400m로 내려가게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잠깐 여기가 400m 아래예요? 네, 400m 아래 갱도로 오셨습니다. 와, 이 찬기운, 이 찬바람. 신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이곳은 국내 최초의 모의 갱도인데요. 갱도한 채탄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조형물들이 현실감을 더합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시키고 나서 잔해들을 싣고 나가는 모습들이고요. 탄층을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 현장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놓긴 했지만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답답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실제 이제 광부들이 작업 현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이렇게 그림 이제 모형으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 화력수가 자연 그늘을 만들어 쉼터가 되어주는 이곳은 성주산 기슭에 자리한 성주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이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에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여기 참 푸릇푸릇하고 너무 좋은데. 예, 너무 좋은 곳이죠. 네네. 여기 성주산 자연휴양림은요, 원래 석탄을 캐던 광산 지역이었었어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폐광이 되면서 1991년도에 산림청에서 이곳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크를 따라 산책 코스를 걸으며 여유롭게 산림욕을 즐겨봅니다. 공기도 좋고 정말 아름다운 산이네요. 예, 사시사철 언제나 이 산을 즐길 수 있고 숲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이 탐방객들을 환영해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아주 시원해 보이죠? 화사한 봄 벚꽃과 시원한 여름 계곡, 형형색색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까지 이 성주산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을 이뤄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이 울창한 숲은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가 바로 편백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건강에 들어간 휴양림입니다. 와, 이 나무가 키도 크고 이 편백나무 숲이 정말 멋지게 가꿔져 있네요. 네, 여기 보령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동안 많이 잘 가꾸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편백나무 숲은 천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로 가득해 치유의 숲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산림 테라피 공간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여기 뭐가 있네요? 여기는 바로 누워서 쉬는 그러한 시설이거든요.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좋죠.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네, 또 다른 기분이죠. 이게 바로 숲의 가치입니다. 와, 이 산을 정말 걷고 느끼고 숨 쉬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휴양림인 것 같아요. 숲이 그리고 자연이 주는 공짜로 주는 선물, 건강과 그리고 행복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여름,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던 보령에서의 시원한 여름나기. 더위 속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여름이라서 더 좋은 보령에서의 하루였습니다.
네, 성주산 자연휴양림 빽빽히 들어선 나무들의 모습 보기만 해도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보령은 석탄산지로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이 성주산 자연휴양림도 원래 광산 지역이었네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데크길과 편백나무숲 외에도 어린이 놀이터, 캠핑장, 또 너랑 나랑 걷는 길 같은 이름도 예쁘고 걷기 좋은 길들이 많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휴가철에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참 보령에는 특별한 박물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머드 박물관도 있고 또 석탄 박물관도 있는데 특히 석탄 박물관은 여름철에도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고 하니까 피서지로도 정말 그만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 네. 이 보령 석탄박물관은 국내 최초 석탄 박물관인데요. 폐광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절 반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석탄의 중요성까지 공부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가보시길 추천할게요. 네. 또 이 보령하면은 아무래도 대천해수욕장과 머드 축제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 네. 이 머드 축제는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축제가 열렸다는 게 네. 조금 아쉽네요. 네, 예. 살짝 아쉽긴 하지만요. 올해 사상 첫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된 보령 머드 축제가 SNS를 통해서 1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또 보령에서는 머드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예. 넓은 해변에서 사회적 거리도 지키고 온라인으로 축제도 즐기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남 보령이 더욱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긴 장마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아침엔 퀴즈로 좀 상쾌하게 오늘 하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방금 전에 이 날 따라 와요에서 다녀왔던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땅속에 묻힌 식물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흑갈색의 암석으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숯, 2번 석탄, 3번 석유. 네. 앞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고 또 성주산 자연휴양림도 원래는 광산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광산하면은 또 이거 캐는 게 바로 떠오르죠. 그럼요. 예. 네, 시꺼먼 이것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만지다가 보면 얼굴에 어느새 그러니까요. 그렇게 묻어있더라고요. 네. 자, 이 박물관, 폐광과 연결돼 있어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던 에어컨이 필요 없던 이 박물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석탄입니다. 석탄은 지질시대의 식물이 퇴적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변질돼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으로 연료나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중 하나입니다. 네, 석탄은 7, 80년대 근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충남 보령에는 국내 1호의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옛 탄광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보령 석탄 박물관에 가시면요. 석탄 산업의 역사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광부들의 생활 모습, 또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과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 열매로 단맛이 강해 주로 날로 먹거나 말려서 요리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과일로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1번 용과, 2번 리치, 3번 무화과. 네.
꽃이 없는 열매 하면은 예, 바로 예,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많이들 드시곤 하는데 꽃이 없는 열매를 떠올려 보세요. 예. 뭐 없는, 네. 없을, 무. 뭔가 한자가 딱 떠오르네요. 네. 두 분이 뭐 한자 공부하시는 거 있어요? 네. 네, 없을무 정도는 알죠. 그럼요. 자, 꽃이 없는 열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떤 열매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무화과입니다. 독특한 맛과 향으로 사랑받는 무화과는 민간에서 약으로도 사용되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피신이 풍부해 고기를 먹은 후 무화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변비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초록색 열매가 네. 꽃이라고 하는데 이게 꽃이 필 때 그 수많은 꽃들이 그 주머니 속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둥근 열매처럼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차만 타면 어질어질하신 분들 계시죠? 이 멀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선글라스를 쓰면 차멀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제 경험으로 좀 힌트를 드려보자면 저는 네. 좀 차를 오래 타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꼭 안대를 착용하거든요. 안대를 착용하면 좀 멀미도 덜하고 좀 기분 좋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시야를 가려주는 선글라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려고 안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려고 가면서 네, 가면서 자려고. 멀미를 예. 느낄 틈이 없겠어요. 저는요. 네. 자, 어쨌든 자 멀미와 관련된 문제 O일지 X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멀미를 하는 이유는 뇌에서 두 가지 감각 정보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선글라스를 끼거나 안대로 시선을 가려주면 시선의 흔들림이 적어지고 시각적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선글라스나 안대가 없다면 눈을 감고 계시거나 아니면 먼 곳, 한 곳으로 시선을 고정해 주셔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고속버스를 타실 때는 비교적 흔들림이 적은 앞좌석을 이용하시거나 또 창밖을 볼 수 있는 창가 자리를 이용하시면 멀미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경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은 무엇일까요? 1번 광복절, 2번 제헌절, 3번 개천절. 네, 뭐 쉽게 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굳이 힌트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네네. 우리나라의 광명을 되찾은 그런 날이잖아요. 네. 이날만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네.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이 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네, 미리 태극기도 준비해야겠네요. 네. 자, 네 번째 문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 또는 독립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네, 토요일 올해가 광복 75주년 광복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지만 각 가정에서 태극기 개항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풀어보시고 행운도 거머쥐셨으면 좋겠는데 자,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살모넬라 타이피균 감염으로 소화기 계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제1종 전염병으로 특별한 증세 없이 고열이 계속되고 전신이 쇠약해지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식중독, 2번 장티푸스, 3번 말라리아. 네.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네. 그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은 퀴즈를 매일 풀다 보니까 퀴즈 실력이 상당해요. 그래서 네. 이 마지막 문제도 다 맞히실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문제를 틀린다면 제가 손에 장을 담그겠습니다. 오, 장을 담그신다고요? 네, 손에 장을 담그겠어요. 한 분이라도 이 문제를 틀린다 하면 장을? 예. 장을 어떻게 확인하죠? 네? 틀리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확인하죠? 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예, 확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와, 예. 이 힌트를 들으셨다면 틀리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문제도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는 티푸스균이 창자에 들어가 일으키는 급성 법정 전염병으로 환자와 보균자의 대소변이나 장티푸스균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데요. 사람만을 병원소로 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전파 경로만 차단하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이은주 리포터가 충남 보령을 네. 소개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를 즐기고 또 오셨잖아요. 네. 보령 자랑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보령은 사실 사시사철 뭐 많은 매력이 있지만 예. 아까도 보셨듯이 여름, 이 여름에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최적화된 그렇군요. 여름. 보령은 보령하면 여름이다. 여름이다. 좋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요.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장마 노노노노노 햇살 가득한 풍경인데요. 네. 좀 푸르른 하늘 또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하늘이라든지 또 산과 들 사진, 꽃이 활짝 핀 사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의 지하철을 타고 숨겨진 그런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그런 네.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번에는 서대전역으로 한번 가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서대전 내거리역은요, 이 대전 시민들의 오랜 쉼터인 보문산과 다 있고요. 뭐 다양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숲치유센터라든지 별미가 가득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타고 함께 떠나보시죠. 365일 우리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주요 지점을 관통하는 22개 역사 중 오늘은 서대전 내거리역으로 떠납니다.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를 풀고 푸짐한 보리밥 한 상에 동물 친구들과 교감을 나눈 하루. 이번 역은 서대전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역입니다. 네, 제가 찾은 이곳은 문화동에 위치한 서대전 내거리역입니다. 요즘 여행 트렌드가 재미와 힐링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러 가볼까요?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보문산. 도심 가까이에 자리해 접근성이 좋고 산세가 완만해 시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산들바람이 손짓하는 푸른 숲속으로 깊이 들어서면 보문산 숲치유센터에 발길이 닿습니다. 와, 이 힐링의 냄새, 나무 냄새.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 치유를 하러 왔거든요. 잠도 안 오고 살도 찌고 바깥은 꿉꿉하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어떤 스트레스가 그렇게 괴롭힐까요? 막 감독님이 자꾸 못생겼다고 그러고 네. 화면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 몸이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몸이 반응하는 게 사실 맞는데 오늘 치유센터에 오셨으니까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얼만큼인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3분 정도 손에 장치를 끼고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별가지가 나왔어요. 궁금한데요? 네, 근데 소윤 씨 처음에 왔을 때 스트레스가 많다고 걱정하셨죠? 네. 그런데 결과는 정상인데요? 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자율신경 균형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불균형으로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치유센터에 오셨으니까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서 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숙명, 피할 수 없다면 잘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욕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아로마 테라피로 긴장의 끈을 놓는 것도 방법인데요. 향을 맡으면 5초 안에 뇌로 전달된답니다. 오늘 밤 꿀잠 예약이요. 와,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도 보문산에 오셔서 숲 치유 체험 어떠세요? 보문산에 와서 이 음식을 안 먹고 가면 참 서운합니다. 수십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보리밥거리, 그중에 한 곳을 찾았는데요. 힐링 산책 후 맛보는 꿀맛 같은 식사, 단돈 5,000원의 행복입니다. 와, 이렇게 푸짐한 보리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일단 보문산에 보리밥이 오래됐고 또 건강에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라도 오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주방으로 가볼까요? 할머니가 금방 내오는 밥상처럼 겉절이도 쓱싹 묻혀내고 시골 된장도 보글보글, 구수한 향기가 추억을 부릅니다. 27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34년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데서는 주지 않는 비지장이 나가요. 옛날 방식으로 시골에 부모님들이 하시던 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비지를 이 맛을 낼 수가 있어. 찌개 국물에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도 투입. 쓱쓱 비벼내면 맛깔나는 비빔밥이 탄생하는데요. 참을 수 없이 입으로 직행. 먹을수록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아, 찐이네요. 또 비가 오니까 파전을 안 먹을 수 없는데요. 와, 이 통통한 오징어. 여러분도 보문산에 오시면 보리밥이랑 파전 꼭 드셔보세요. 와, 동물원에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비가 와서 공기도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제가 만나게 될 동물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오늘은 펭귄이랑요, 플라멩고 그리고 앵무새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한국 늑대 중에서 아기 늑대 한번 보실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밥도 줄 수 있나요? 네, 주실 수 있어요. 빨리 가요. 네, 가봅시다. 시원한 물속을 신나게 헤엄치는 펭귄 친구들. 보고만 있어도 더위가 가시는 느낌인데요. 특유의 귀엽고 깜찍한 움직임에 눈을 떼기 어렵습니다. 너무 귀엽다. 얘네가 무슨 펭귄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여름 더운 지방에 살고 있는 홈볼트 펭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펭귄들은 겨울이나 아니면 추운 지방에 산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친구들은 따뜻한 지방에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가 엄청 고파 보이는데요? 지금 밥 시간이에요. 딱 오신 게 밥 시간이어서 지금 먹이를 한번 줘보는 거를 이제 해보실 거예요. 귀여운 펭귄 친구들에게 제가 직접 먹이를 줘봤는데요. 식욕이 왕성한 친구들, 먹이 앞에선 양보가 없습니다. 이번엔 앵무새 존입니다. 화려한 빛깔에 눈이 즐거운데요. 어찌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시끄러운 교실 같더라고요. 이 파란색 새는 어떤 새예요? 이 친구는 청금강앵무라는 앵무새고요. 남미가 원산지입니다. 큰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몸무게는 1kg 정도밖에 나가지가 않아요. 제 손에 한번 올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올려드릴게요. 느낌이 굉장히 묵직하고요. 이 발톱을 제가 다 느낄 수 있어요. 낯서실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멀리서 봐도 느껴지는 카리스마, 멸종 위기종 1급 한국 늑대인데요. 개를 닮았지만 갑자기 이빨을 드러낼 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늑대를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크고 무서운데요. 한국 늑대가 멸종이 됐나요? 네, 완전히 멸종을 해서 이제 학술적으로 가장 비슷하다고 이제 학술이 연구된 이제 몽고 늑대를 데려와서 제가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이제 다툼 때문에 물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에서 번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감염의 위험 때문에도 번식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번식을 성공하셨나요? 네, 저희가 번식을 성공을 해서 지금 저기 아기 늑대들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시겠어요? 네. 지난 6월에 태어난 아기 늑대들, 그 사이 폭풍 성장에 제법 어른 티가 나는데요.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복장을 갖춰 입고 사육장에 들어갔습니다. 아기들 줄 먹이도 준비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아무리 유혹해봐도 가까이 오지 않더라고요. 무서워. 괜찮아. 옷이 평광이라 그런가 보다. 겁이 많고 경계심이 강한 편이어서 담당 사육사가 아닌 사람 근처는 어려워하더라고요. 5년 동안의 노력으로 이뤄낸 한국 늑대 번식. 앞으로 더 많은 늑대 가족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지는 않으셨나요? 가끔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 여유도 필요한데요. 동심으로 돌아가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교감을 나누고 푸른 숲길을 산책하며 나를 위한 치유의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서대전 내거리역에서 내려서 갈 수 있는 곳들을 만나봤는데 일단 보문산은 도심에서 가까운 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숲치유센터도 있다고 하니까 산책도 하면서 스트레스 지수도 한번 측정해 보면 괜찮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문산 산책 후에 다녀봤던 그 식당도 보여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네. 요즘처럼 입맛 없을 때 그 보리밥에 나물에 고추장 넣고 이렇게 슥슥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예, 뭐 말만 들어도 군침 돕니다. 군침 돌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아기 한국 새끼 늑대가 태어났다는 소식 접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남다른 포스가 좀 느껴져요. 네. 예, 방학 중인 아이들과 함께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목포에서 올라온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 삼복 중의 마지막 날인 말복이잖아요. 바닷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보양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바닷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이 바다표 보양식, 특히 섬의 고장 신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세 가지 보양식 지금 만나보시죠. 엠하, 안녕하세요. 푹푹 찌는 여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력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흔히들 더위로부터 잃어버린 체력을 찾기 위해서 맛있고 든든한 보양식을 많이 찾으실 텐데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 그만큼 체력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봄날을 맞아서 섬의 고장 신안에서 즐겨 먹는 바다 보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갯벌의 단백질로 불리는 짱뚱어입니다. 갯벌에 사는 짱뚱어는 망둥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갯벌의 청정 유기물만 먹고 살기 때문에 보양식을 논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짱뚱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많이 서식하고 조선시대 말 정약용이 지은 자산어고에서는 눈이 튀어나온 모양을 두고 철목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생김새도 재밌는 짱뚱어는 심술궂게 툭 튀어나온 눈과 만화에서 나오는 대두 캐릭터처럼 쏠린 체형 비율, 그리고 머리 쪽으로 바싹 붙은 옆 지느러미, 등 위로 높이 솟은 화려한 푸른색 반점을 품은 등 지느러미 등 한 번 보면 잊기 힘들 정도로 인상적인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처음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만 계속 보면 귀여워진다고 하는 마성의 물고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짱뚱어는 깨끗한 갯벌에서 청정 유기물을 먹고 삽니다. 때문에 서식을 위해선 영양분 풍부한 갯벌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신안을 비롯한 영암, 순천, 해남 등 서해안 지역은 짱뚱어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정한 갯벌로 유명한 섬의 고장 신안군에서는 짱뚱어를 보양식으로 자주 먹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추어탕처럼 짱뚱어를 갈아 우거지와 함께 된장을 풀어 끓인 짱뚱어탕, 짱뚱어를 깻잎을 감싸 통으로 튀긴 짱뚱어 튀김, 그리고 살아있는 짱뚱어로 회를 떠 마늘, 고추 등과 함께 쌈 싸먹는 짱뚱어회 등 다양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된장을 풀어 끓인 짱뚱어탕은 더위에 입맛이 없을 때 먹기도 쉽고 얼큰한 맛으로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신안군의 대표적인 보양식입니다. 맛은 추어탕과 비슷하기도 한데 또 다른 짱뚱어만의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뜨끈한 짱뚱어탕 국물에 밥을 훅 말아 먹으면 설명이 필요 없는 맛이죠. 이것만 드시기에 심심하다면 신선한 짱뚱어회나 짱뚱어 튀김을 곁들여서 먹는 것도 방법인데요. 신선한 짱뚱어를 반으로 갈라 향긋한 깻잎에 싸먹는 짱뚱어회는 육회와 비슷한 식감에 바다 생선 특유의 향이 더해지면서 그 맛이 일품입니다. 짱뚱어를 통으로 튀겨 뜯어먹는 짱뚱어 튀김도 짱뚱어의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봄날에는 민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 보양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물고기가 바로 민어인데요. 민어는 서남해안에서 많이 잡히는데 신안 송도는 민어의 집결지로 아주 유명하죠. 백성민자가 붙은 민어는 이름 그대로 조선시대에는 참조기처럼 흔한 생선이었다고 하는데요. 구한말 개항 이후 어획 기술의 발달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지금은 접하기가 쉽지 않은 생선입니다. 민어는 기본적으로 깊은 바닷가에서 살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 적응을 못하고 구레가 부풀거나 죽어버려서 보통은 화로로 먹기보다는 선호로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민어는 남쪽 바다인 제주도 근해에서 살다가 여름에 서해로 올라오는데 때문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조업을 합니다. 이처럼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 여름에 많이 잡히기까지 하니 여름 보양식으로 더욱 안성맞춤일 수밖에 없겠죠. 신기한 점은 민어는 몰려다니면서 군체를 이루는데요. 바닷속에 굵은 봉을 꽂고 귀를 대보면 마치 개구리나 두꺼비 우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민어는 구레다. 민어가 100냥이면 구레가 90냥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레는 민어의 상징 중 하나인데요. 원래 물고기가 부력을 얻어 수면 위로 오를 수 있게 하는 구레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갖고 있는 신체기관입니다. 하지만 민어의 불에는 그중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받는데요. 민어의 불에는 젤라틴 성분이 특히 풍부하고 심해 어종이기 때문에 크기도 유독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감이 특이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민어의 별미로 인식되었죠. 또한 민어 머리와 뼈는 유독 굵기 때문에 탕을 끓이기에도 최고입니다. 민어탕은 민어 요리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보양식 조리법인데요. 민어뼈로 국물을 내면 매우 감칠맛 나는 국물이 우러나오는데 그 맛이 육상 포유 위에 뼈를 고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어 맑은탕은 거의 생선 곰탕으로 보일 정도로 바닷고기 중에서도 이 정도로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는 정도는 드뭅니다. 참돔이나 전설의 돛돔 정도가 그나마 비교 대상으로 꼽히죠. 민어회는 선어회로 먹어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살이 무르고 수분이 많아서 숙성한 정도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감칠맛과 민어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어는 선어회가 압도적으로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과 고단백질이 풍부한 민어회와 진한 민어탕, 별미인 민어불에는 신안을 비롯한 서해안 바닷사람들의 훌륭한 보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양식의 대명사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또 장어입니다. 서해안의 신안군에서도 바다장어인 붕장어가 많이 잡힙니다. 보양식으로서의 장어의 명성과 가치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붕장어는 정약용의 자산어보에 해대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붕장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나온 명칭 중 하나입니다. 몸 길이는 90cm에서 1m 정도까지 자라며 수명은 약 8년에서 9년 정도 되는데요. 장어류 물고기들이 대개 그렇듯이 힘이 넘치고 활동성이 많아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붕장어를 잡어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잔뼈가 많고 기름지기도 해서 먹기가 까다롭기도 했고 뱀을 닮은 겉모습 때문에 식재료로는 잘 쓰이지 않았다는데요. 그렇지만 조리법이 널리 보급되고 보양식이라는 인식이 퍼진 뒤로는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생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한반도 전 해안에서 잡히는 편이며 특히 바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붕장어는 사시사철 맛이 일정한 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제철은 역시나 여름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원기를 보충할 보양식으로 더욱 제격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것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A가 다량으로 들어있어 눈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회나 구이로도 많이 먹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된장을 푼 고소한 장어탕이 역시 제격이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에 보글보글 끓는 매콤한 장어탕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상상만으로도 힘이 솟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한여름에 섬 주민들은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얼큰한 장어탕으로 기운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천사의 섬 신안에서 나고 자란 여름 보양식을 알아봤는데요. 갯벌의 짱뚱어부터 바닷속 민어와 붕장어까지 바닷가의 다양한 영양 만점 생선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덥고 습한 여름, 삼복을 맞아 다양한 보양식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여름에는 섬 주민들이 먹는다 하는 바다 보양식으로 삼복 더위를 이겨내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짱뚱어, 민어, 붕장어, 바다 향기 가득한 보양식을 만나봤습니다. 네, 바다표 보양식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장맛비가 주춤하는 대신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습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대전의 기온은 26.7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전과 천안 32도, 세종 33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습하고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진과 서산, 태안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과 대전, 세종의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2도, 공주 33도, 대전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3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모레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장마 노노노 햇살 가득한 풍경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오랜만에 햇살이 보이는 아침입니다. 제발 이제 비는 그만 내리고 화창한 날씨에 등산도 가고 여름을 제대로 즐기고 싶습니다. 7658번님, 긴 장마에 파란 하늘이 그립네요. 딱 2달 전인 6월 14일에 찍은 세종의 모습입니다. 어제 외출길에 만난 까치 사진도 같이 자랑해봅니다. 1369번님, 작년에 다녀왔던 거제도 학동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동글동글한 몽돌이 쫙 깔려 있어서 파도 소리도 멋졌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5646번님, 계속 내리던 비가 그치고 태양이 잠깐 얼굴을 내밀었던 월요일 면천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홍성의 하늘인데요.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네. 8637번님, 지긋지긋한 장마가 오기 전 휴가로 다녀온 강원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제 비는 그만, 사진처럼 파란 하늘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빨리 이런 파란 하늘 마음껏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대전이라는 공통 분모를 담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18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와 대전의 음식을 주제로 한 독특한 미술 작품 전시까지 내일 문화나들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 아침 똑주부큐에서는 말복을 앞둔 보양식 열전이 펼쳐집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와 바다의 산삼이라는 전복이 맞대결을 펼친다는데요. 연포탕부터 전복 물회까지 내일 똑주부큐에서 만나보세요. 네,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서는 어린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